자, 이제 그 제품 전략 4P에서 세 번째 얘기하는 플레이스. 유통 경로는 원래는 채널이라는 의미죠. 마케팅 채널. 자,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전달, 유통되는 길, 경로를 얘기하며, 이게 뭐 그 도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기 도로뿐만 아니라 이런 뭐 여러 가지 경우를 다 얘기하는 거죠. 마케팅 경로 또는 판매 경로라고 한다. 직접 유통 경로, 이거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경우죠. 꼭 이게 더 좋다 얘기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름에 어디 이제 이 강원도나 여행하다 보면 그 도로 옆에서 농가에서 이런 뭐 참외나 수박, 뭐 복숭아 이런 거 팔 때 상황 본 적이 혹시 있나 모르겠어요. 오히려 서울 그 슈퍼 이런 데서보다 훨씬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간접 유통 경로. 이거는 중간에 상인이 개입하는 경우인데요. 요 상인도 중간 상인이 딱 하나가 아니라 뭐 중개 상인이 여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모집상이 있고 또 중간 판매하고 또 대도시의 시장에서 거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걸 중간 거래하고 또 하고 그래가지고 유통 경로가 뭐 3중, 4중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이럴 때가. 자, 간접 유통 경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총 거래수가 직접 유통 경로보다 작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나 관리 비용 등에서 아주 효율적일 수가 오히려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이거 보세요. 중간 상인이 없으면 과일업자가 소비자를 일일이 협회해야 되죠. 휴지회사, 음료회사 등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통이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최근에는 택배 시스템이 아주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잘 거래가 생산자와 바로 연결될 수도 있는데 또 그 과일 만약에 농산물 판매하는 사람도 보면요, 직접 생산자이기보다는 이 직접 생산자에게서부터 이런 것들을 모아 가지고 여기 또 연계만 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간상이 없다고 꼭 좋은 건 아니고요. 중간상이 있으면 오히려 과일업자, 휴지회사 이런 것들을 다 이게 중간상이 이제 뭐로 보면 되냐면 롯데마트나 이마트 이런 식으로 뭐 이게 뭐죠? 뭐 대형 그 시장이 가게죠, 그죠? 대형 마트가 소비자가 거기를 가면은 이걸 한 번에 다 살 수가 있죠. 그죠? 만약에 이런 이마트나 롯데마트는 대형 마트가 없으면은 과일 가게 별도로 들리고 또 휴지 가게 또 별도로 들리고 음료 가게 별도로 들리고 이렇게 소비 행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어떤 소비 활동이 더 편해지는 면들도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되는 것은 요 중간상까지 가는 과정이 몇 단계를 거치고 또 중간상에서 소비자에 가는 과정이 중간상, 중간 도매상, 소매상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유통상의 마진 때문에 상당히 비싸게 주고 뭐 사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품의 종류나 계절적 요인이나 또는 위치 뭐 이런 것 때문에 다양하게 소위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유통 경로 전략의 수립과 실행. 이게 이제 유통 경로 선택 시 고려 요인. 자, 선택이라 했습니다. 선택. 이것은 보통 그 기존의 그 유통 시장에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 제품이 어떻게 들어가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유통 경로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농산물 시장 같은 경우는 왜 저렇게 복잡해지냐면 뭐예요? 생산자들이 소수의 농민들이에요. 그 지역적으로 막 다 떨어져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유통 과정에서 모아야 돼요. 한 집에서 뭐 몇 트럭씩 뭐 팔고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중간 상인이 중간에서 이 모집책들이 필요하고 이것을 또 대형 시장에서 팔아야 되고 또 대형 시장에서 차로다가 몇 대 개씩 파는데 동네 숲에서 이거 하나씩 다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중간에 쪼개고 해서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사람은 하루에 뭐 몇백 포기, 몇천 포기 정도 사가지고 팔고 이런 구조. 이게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뭐 그동안 정부에서 이것을 개선하겠다고 맨날 외쳤지만은 사실은 개선이 안 됐죠. 오히려 그 한 20년 이내에 그 대형 마켓이 등장,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런 게 등장하면서 이런 고민을 일시에 다 해결해 줬는데 또 일부에서는 우리 전통시장이 죽는다 뭐 이래가면서 대형 유통시장에 그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상을 잘 보세요. 우리 동네 슈퍼마켓이 지금 다 없어지고 뭐 25신이 뭐니 뭐 다 바뀌고 있죠. 근데 옛날 슈퍼는 어땠어요? 그냥 가게 물건만 잔뜩 찌녀져 있고 주인 아저씨 뭐 자고 있거나 뭐 코스 쉬고 있다가 소비자가 와서 물건 골라서 주면은 받는데 물건값도 비싸. 또 시원하지도 않아. 또 보관도 잘 안 돼 있어. 이런 상태인데 25신이 이런 데가 들어와서 얼마나 동네가 또 깨끗하고 소비자들이 그 제품 선호한 종류도 많고 너무나 좋아졌죠. 그래서 이것을 뭐 자본대 뭐다 이렇게 싸우는 것도 잘 생각해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어쨌거나 제품을 기술적 복합성이 있고 표준화되어 있느냐 부패 가능성이 있느냐 부피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 고려를 해야 돼. 직접 유통 경로를 선택하거나 짧은 간접 유통 경로를 선택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기술이 복잡성이 크면 클수록 직접 그러니까 보통 삼성전자 같은 데는 이런 데 대리점들이 보통 다 있죠. 또 LG전자 대리점이 다 있고 그렇죠. 표준화가 돼 있지 않으면은 특정 제품군만 사용하고 특정 소비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접 유통 경로나 짧은 간접 유통 경로가 있어야 한다. 부패 가능성이 커요. 이거 뭐 유통을 많이 하다 보면 다 썩어버려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바로 가야 되겠죠. 부피가 클수록 시장도 소비자와 지리적 분산 정도가 작을수록 기업 규모가 크면 클수록 자금이 크면 클수록 직접 유통 경로를 선택하게 된다. 심지어는 직접 유통 경로를 장악하고 있는 대형 마켓에서 자기네 브랜드를 가지고 라면도 만들고 여러 치약도 만들고 여러 제품군들을 만들어서 싸게 파는 경우도 있죠. 이게 이제 그 직접 유통 경로를 장악한 대규모 회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죠. 중간상 원하는 유형의 중간상을 이용 가능성이 낮을수록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제품이나 상품이나 제품군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경쟁을 차별할 수 있다. 차별화할 수 있도록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유통 경로 전략의 특징. 자, 이거 집중적 유통 정책. 유통기관 수가 아주 많은 경우, 많아야 돼.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우리가 영화 시장에서 보면은 스크린 그를 몇 개를 해서 개봉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영화의 성패가 좌우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가능한 한 모든 유통기관을 이용하고 편의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고 상품의 노출을 극대화하고 통제력이 약하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있어요? 대형 유통마켓 같은 데서 취급되는 것이 대부분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배타적 유통정책, 유통기관 수가 제한적이다. 이런 경우는 뭐예요? 아까 기술적 있거나 소비자가 특정 계층에 제한되어 있거나, 그죠? 뭐 또 지리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뭐 이런 데는 배타적 유통정책을 쓰는 것이 좋겠죠. 제한적인 유통기관을 활용하고요. 주로 특정 지역에 대한 독점적 판매 권한을 주는 대신에 경쟁 제품을 취급을 못하게 하는 경우. 통제력이 아주 강하다. 선별적 유통정책. 이건 유통기관 수가 중간 정도인데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유통기관을 활용하고 어떤 제품은 어떤 시장
어떤 큰 규모, 일정 규모 이상의 그 마켓에만 제품을 주고 그렇게 하면 안 준다는 거예요. 보통 수준의 통제력을 갖고 있는 상품의 노출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든다. 그러니까 이게 유통 경로 전략도 그 시장의 크기나 시장의 특성이나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을 펼 수가 있는 거죠. 꼭 이런 정책이 옳고 이런 정책이 옳고 이런 정책이 옳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의 특성이나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유통 경로를 찾는 것이 좋은 정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좀 쉬었다가